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오늘은 뉴스와 지수로 가려지는 수급의 흐름으로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월의 마무리와 4월의 시작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꽤나 상당했는데요. 특히 우리 코스피 시장과 미국 증시의 수급 주체가 서로 엇갈리면서 아주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3월 FOMC 이후의 시장은 금리 동결 시나리오를 이미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3월이 가격을 다시 매기는 리프라이싱의 달이었다면 4월 초인 지금은 확실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살짝 일면서 빅테크 수급에도 변화가 좀 감지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한 챗봇 중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테마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사수하는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미국 경제의 강점을 믿고 인덱스 펀드 위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동 리스크 때문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위협하게 되면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정말 역사적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한국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151.4%나 폭등했습니다. SSD와 컴퓨터 부품 섹터도 각각 20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을 제대로 증명했는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반도체 실적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AI 메모리 칩 수요가 2026년 하반기까지는 아주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를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기관 역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와 함께 연기금을 중심으로 대형주 방어 물량을 쏟아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도 수급의 주요 변수로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대외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인데요.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4월 6일 월요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우리 시간으로는 7일 오전 9시까지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의 유예 기한인데요. 여기에 더해 철강과 알루미늄 등 파생 완제품에 대해 25%의 일률 관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관세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변압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긴장감에 따른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에너지주, 그리고 관세 영향권에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변압기 관련주인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변동성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삼천당제약이 최근 루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기자간담회를 여는 만큼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화요일은 이번 주의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실제 숫자로 어떻게 찍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대만 국민당 주석의 방중과 AI 혁신을 논의하는 AIF APEC 미팅도 열리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인 한미반도체나 가온칩스 그리고 AI 관련 테마주들의 수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위메이드의 신작 출시와 BTS 예능 재개 소식이 있으니 게임주와 하이브 같은 엔터주의 반등 여부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8일 수요일은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연준 위원들이 현재의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국내 금리 민감주들의 향방이 갈릴 텐데요. 이날은 미국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월요일부터 이어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에너지 섹터의 수급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9일 목요일은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큰 이벤트입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텐데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 따라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로봇 관련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GDP 확정치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발표되는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수급을 자극하는지 살펴야 하며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10일 금요일은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란 사태에 대한 한은의 중립적인 메시지가 시장에 어떻게 해석될지가 관건입니다. 밤사이에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대만 TSMC의 매출 확인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 합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어 건설이나 SOC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폭탄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기아의 미래 전략이 방어막 역할을 해줄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내용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실적이 수급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면서 외국인들의 환율 민감도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는 AI 거품론과 실질 수익성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텐데 사용량 기반 모델로 전환되는 클라우드 섹터의 수급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는지가 공통적인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수급이라는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됩니다. 요일별로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차분하게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